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 뭐 했냐면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했어요. 호흡기계 질환에서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 했는데 그 호흡기계에서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결핵.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는 그냥 싸그리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 중에서는 홍역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화기계 질환이에요. 그럼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 배 아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때 소화기 계통의 질환 중에서 병원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세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 안에는요, 소아마비라는 게 있어요. 소아마비. 자,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예요.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렇게 외웠죠? 소아마비, 바이러스. 증상, 치료 및 간호, 그닥 중요한 거 없어. 그냥 소아마비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거인 거죠. 그럼 이때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 거예요. 무슨 면역이에요? 인공 능동 면역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소아마비는 몇 급 감염병이죠? 소아마비 2, 4, 6개월마다 예방접종 하라고 연락 오는 거 몇 급 감염병이었더라? 2급 감염병이었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러스 중에서 간염 바이러스, 간염 있었죠. 그럼 간염은 B형 간염, A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게 있는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른 말로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B형 간염을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해. 그럼 B형 간염 이거는 몇 급 감염병이었어요? BC카드 만들려고 라고 했죠. BC카드 여행 간다고 BC카드 만든다 했죠. 며칠 여행 간다고 3일 여행 간다고 라고 했어요. 상급 감염병에 들어갔어요. 맞나요? 자, B형 간염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혈청성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뭘로 옮는다? 오염된 혈액 또는 오염된 주사기, B형 간염 환자한테 찔렸던 주사기에 찔렸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기라든지 바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엄마가 B형 간염이면 애기한테로도 B형 감염이 갈 수는 있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엄마가 앓고 있을 때 애기한테 직방으로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수직감염이라고 하죠. 수직감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액이라든지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그 사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헌혈을 했어. 그래서 그 헌혈한 그 피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하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염된 혈액 또는 주사 바늘 또는 엄마가 앓고 있으면 애기한테 바로 가는 수직 감염 그리고 성접촉 이런 걸로도 B형 간염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증상 그닥 중요하지 않아. 간염이 생기면 증상은 굉장히 피곤하고 나른하고 소모성 질환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상은 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단 B형 간염은 주로 찔리는 상처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누가 주로 찔릴까?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분이나 또는 간호사들이나 또는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치료 및 간호에서 보시면 병원 근무자들이 주사 행위를 하다가 찔려서 난 상처를 통해서 생겨요. 그럼 찔린 상처를 뭐라고 한다? 자상이라고 합니다. 찔린 상처를 뭐라고 한다? 자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사를 하다가 자상을 입어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찔린 상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주사기는 취급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가장 많은 감염병 질환이 뭐냐 하면은 B형 간염, 그거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형 간염이라는 거 있죠. A형 간염은 다른 말로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같은 말로 뭐라고도 또 부를 수 있다.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전염성 간염 또는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A형 간염이라고 해요. 그럼 A형 간염은 몇 급 감염병이죠? 콜A 장파 세장에 100일 동안 알아놓고 이건 뭐예요? 몇 급이다? 2급 감염병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바이러스야. B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A형 간염은 제가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말 했죠. 콜, A, 장, 파, 세, 장. 콜, A, 장, 파, 세, 장. 수인성 감염병 했었죠. 그래서 이 A형 간염은 수인성이기 때문에 옮는 게 혈액이나 이런 걸로 옮는 게 아니라 환자의 대변이나 A형 간염 환자가 변을 봤어. 근데 그 손을 뒤처리를 하고 손을 안 씻었어. 그 손으로 시금치나 물 쪼물딱쪼물딱 묻히면 다른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옮을 수도 있다고요. 즉 입으로 들어간다고요. 되셨습니까? 대변이나 음식물, 물 이런 걸로 옮을 수 있는 게 A형 간염입니다. 그럼 A형 간염은 음식이나 물로 옮으니까 그 옆에 치료 및 간호에 적어두십니다, 여러분. 자, 식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식기는 A형 간염 환자가 썼던 수저라든지 식기는 어떤 소독을 합니까? 끓여야지. 펄펄 끓는 물에 끓여야지. 그럼 끓이는 소독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소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래 말하면 자비소독이에요. 자비소독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A형 간염 환자가 같이 그 환자랑 같이 막 식기를 쓰면서 먹었어. 그러면 음식이나 물로 입으로 옮으니까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식기를 구별해야 돼. 식기를 구별하고 함께 식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식기를 구별하고 함께 그 접시를 한 접시에 두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A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아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소모성 질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든 A형 간염이든 다 모든 간이 안 좋았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지쳐. 에너지가 없어. 그럼 우리 몸에서 영양소 중에서요. 에너지를 내는, 열량을 내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이 말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힘이 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힘이 없다며. 간이 안 좋은 사람 힘이 없다며.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줘야 될까?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탄수화물이에요. 간염 환자는 고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탄단지 중에서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떤 내 몸에서 어느 부분이 다쳤어. 아파. 그럼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고 연고 발라주고 상처 치유가 잘 되게 도와주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간이 안 좋았을 때도 이 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연고 발라주고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한다? 단백질을 많이 줘야 돼. 상처를 좀 힐링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간염 환자는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된다? 고단백이에요. 그래서 간염하면은 상처를 아물어야 되니까 고단백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간은요. 간의 기능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다루고 담즙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간에서 만들어요. 그럼 이 담즙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얘는 소화에 관여를 할 건데요. 어떤 소화에 관여하면 지방 소화에 관여를 할 거예요. 지방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담즙인데 얘가 어디서 나온다?
간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염이야. 간이 아파. 그러면 간이 아프니까 간이 담즙 생성을 잘 못하겠지. 간이 아프니까. 그럼 담즙 생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방 소화도 잘 안 되겠지. 그러면 지방 소화가 안 되는데 지방을 자꾸 많이 먹어주면 간은 더 아플 뿐이겠죠. 담즙이 별로 없는데 자꾸 지방을 먹어주면. 그래서 간염 환자는 지방을 어떻게 한다? 저지방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지방입니다. 간이 안 좋다 하면은 저지방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타민은 뭐 많이 먹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결론, 간이 안 좋다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어떤 게 간이 아파요. 간을 좀 연고를 발라줍시다. 고단백 떠올라야 돼. 고단백. 그 다음에 간은 담즙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지방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먹어야 간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고단백, 그 다음에 저지방, 이거 먼저 찾아내세요. 보기에 나오면. 찾았어.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꾸 지친다 그랬지. 지치니까 뭘 먹어준다? 고탄수화물. 그거 찾으면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비타민은 큰 증거는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소아마비 바이러스예요. 자, 그런데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 B형 간염을 했는데 우리 안 한 거 뭐 있어요? C형 간염 있죠? C형 간염. 자, C형 간염 조금만 적겠습니다. 몇 글자 적겠습니다. 자, C형 간염은요, 이거는 A형 간염은 여러분 예방 백신 있어 없어? A형 간염 예방 백신 있어. 예방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12에서 23개월에 예방접종 하거든요. 그런데 B형 간염도 있어 없어요? B형 간염 예방 백신이 있어. 언제 있어요? 0, 1, 6개월에 했잖아요. 처음에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에 맞았잖아.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어? 예방 백신 없어요.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요. 그러면 C형 간염은 치료제는 있을까? 치료제도 없어요. 그래서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래서 걸리면 손 놓고 맥 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형 간염은 어떻게 말하냐면 별명이 유사 에이즈라고 합니다. 왜 에이즈라고 표현하면 성병이라서 에이즈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에이즈가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잖아. C형 간염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유사 에이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형 간염은 주로 어떤 식으로 옮습니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수혈 때문에 많이 생겨요. 수혈을 잘못 받다가, 즉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헌혈을 했어. 그거를 정확하게 검사를 안 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수혈 받았을 때 당연히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C형 간염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왜 많이 생기냐면요, 이거가 피어싱 같은 거 있죠. 피어싱 또는 침, 그리고 또는 뭐 문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하다가 많이 생기거든. 자, 이런 거 하려고 여러분 지하상가 같은 데 갔어. 부평에 나와서 지하상가 갔어. 그럼 지하상가에서 피어싱을 하면 권총소도 딱 쏘잖아. 그럼 쏘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는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 앞에 환자가 C형 간염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딱 쏘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묻겠지. 그럼 그거를 묻은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또 계속 맞겠죠. 그럼 바이러스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피어싱, 침, 문신 때문에 C형 간염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나이 든 사람들보다. 그래서 얘는 유사 에이즈라 그래서 조금 안 좋습니다. 예후가 간암이나 간경화 쪽으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A형, B형 이런 것보다. A형은 낫고 나면 면역이 생겨요. B형 간염은 관리만 잘하면 복균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C형 간염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더라 하는 겁니다. C형 간염도 바이러스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본다면 참고로 수족구 있죠. 수족구.
그죠? 애들 손이나 발바닥 같은 데 막 물집 잡히는 거. 이 수족구도 바이러스예요. 그럼 이때 바이러스 이름이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문제집 풀 때 나올 거라서 잠깐 언급만 하는 겁니다.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수족구가 어른들이 생겼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야. 왜냐하면 얘가 잘 생기는 연령대가 애들한테서 많이 생기거든요. 애기들 6개월부터 5세 사이에 호발합니다. 그리고 수족구는 몇 급 감염병입니까? 수족구는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4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4급 감염병 하면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또 수족구, 그리고 기생충, 그리고 성병들, 매독, 임질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4급 감염병이었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들한테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로타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로타 바이러스 주로 모유, 수유 중인 아기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중인 아기들한테 많고요. 만약에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에 이게 돌아, 로타 바이러스가 돌아. 그럼 다른 애들이 젖병을 같이 쓰면 모든 아이들이 다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신생아나 또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 호발하는 게 로타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호흡기 할 때 하나 빼먹은 거 중에서 감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 인플루엔자라는 거 있다 그랬죠? 자, 인플루엔자는 몇 급 감염병이다? 이거 4급 감염병에 들어갑니다. 4급입니다. 인플루엔자 4급이에요. 자, 이거는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방접종은 계절적으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언제 합니까? 가을쯤에 하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겨울부터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항체 미리 만들려고요. 그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9월에서 11월경에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 316페이지 보세요. 316페이지. 316페이지 보시면 B형 간염 예방법 있죠. B형 간염 예방법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자, B형 간염이 아까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혈청성 간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방하려면 찔리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기는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버려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닫지 말고 일회용 용기에 버려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 사용한 주사 바늘은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 찔리면 다칠 수 있는 폐기물이죠. 이런 폐기물을 뭐라고 했다?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부르겠죠. 손상성 폐기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성접촉으로도 옮을 수 있다 그랬죠. 정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를 쓰자? 콘돔을 사용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라. 인공 능동 면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간염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수혈이나 혈액 같은 걸로 옮을 수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수혈 받는 사람들 B형 간염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어쨌든 단체로 있는 자체가 간염 발생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의료인들이 많이 생긴댔잖아. 찔려서 자상, 찔린 상처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상습적인 약물 복용, 해롱해롱하고 해서 마약 같은 거 맞는 사람들이 뭐 일회용 바늘을 뭐 멸균적으로 아셉틱하게 쓰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같이 찌르겠지. 그죠? 같이 맞자고. 그래서 상습적인 약물 복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 자,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에서, 자, 중요한 거, 장티푸스. 너무 중요해, 여러분. 장티푸스. 자, 장티푸스는 몇 급 감염병이에요? 고래장파 세장에 걸렸다 그랬죠? 몇 급 감염병? 2급 감염병. 2급 감염병이에요. 그러면 장티푸스는 어떤 겁니까? 했을 때 원인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살모넬라균이에요.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이 뭐라고요? 살모넬라균이에요. 살모넬라균. 되셨습니까? 그럼 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장티푸스인데, 우리 예전에 속어로 조금 나쁜 뜻으로 막 미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에이 연병할 놈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연병이라는 게 장티푸스를 말해. 그럼 우리가 연병할 놈아, 이 말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연병이라는 게 장티푸스입니다. 이게 살모넬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하면 어떤 감염병이 떠올라야 돼요? 수인성 감염병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다 뭘로 생기는 거다? 이거는 음식이나 물로 옵는 거야. 음식이라든지 물로 옵는 게 다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이, 장파, 세장 전부 다 음식이나 물 때문에 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개물에 보세요. 매개물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개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인데 중간에 옮겨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 그거를 매개체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옮기냐면요, 파리가 옮겨요. 쉽게 말해서 장티푸스 환자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을 때 그 변에 윙 하면서 소리 내면서 청동 색깔 색깔 그가 윙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뭐야? 똥파리. 그럼 똥파리가 막 앉았어. 장티푸스 환자 그 살모넬라 균이 나온 그 변에. 그런데 거기 앉아서 더듬이에 묻었겠지, 그 균이. 그걸 가지고 또 파리가 어떻게 돼? 똥파리가 음식 같은 데 앉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후 젖어 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물론 다 걸리는 건 아니죠. 누가 걸리는 거다? 약한 사람, 감수성이 있는 숙주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파리가 그 일을 해. 파리가.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그러면 장티푸스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소화기계니까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건 다 들어갈 거야. 거의 다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건 소화기계잖아요. 들어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잠깐 생략하고요. 기억할 뚜렷한 것만 몇 가지를 본다면, 장티푸스는 여러분 어떠냐면요, 온 싹신이 아파. 몸살처럼 온 싹신이 아파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두통도 있고요, 요통도 있고요, 전신통도 있어. 온 뼈마디가 콕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온 몸이 아파. 자, 그러면서 설사, 구토 이런 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티푸스는 열이 나요. 근데 이 열이 보통 우리가 열이 나면, 열이 예를 들어서 39도까지 올랐어. 해열제 먹으면 어때? 타이레놀 맞고 해열제 주사 맞으면 39도였던 열이 팍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졌다가 또 약발이 닿으면 또 오르더라도 떨어는 져야 되잖아요. 떨어는 져야 되는데, 장티푸스는 어떤 거냐면요, 열이 여기 39도야. 39도인데 약을 먹든 안 먹든 열이 비슷해요.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요. 보통 약을 먹으면 팍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열이 일정하게 계속 비스무리하게 유지되는 거야. 열이 계속 유지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39도에서 40도씨의 열이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열을 보이는 게 장티푸스 열의 특징이에요. 되셨습니까? 장티푸스는 온 싹신이 통통통통통 아파. 그러면서 열이 나. 근데 그 열이 안 떨어져. 계류열이에요. 계류열. 그리고 장티푸스 환자들한테 몸에 좀 뭐 좀 봅시다 하면은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나타났어. 그래서 빨간색 장미처럼 발진이 나타났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장미진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장미진, 장티푸스, 장장장, 장미진이 나타나요.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는 온몸이 통통통통통 아프고 계류열 그리고 장미진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장티푸스는 세균 때문인 거잖아요. 세균인데 깨끗하게 치료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근데 치료를 깨끗하게 안 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합병증이. 그러면 장티푸스의 합병증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장출혈. 장에서 출혈이 생겨. 그리고 또 장이 뻥 터져버려. 장천공. 그래서 장티푸스는 합병증이 장으로 시작되는 장출혈, 장천공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이 뻥 뚫려버리고 출혈이 되면 피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어버리겠죠. 그럼 피의 양을 막 많이 잃어버리면 혈압도 떨어지면서 쇼크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리고 장이 뻥 터지려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장티푸스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면서 막 혈압도 떨어지면서 복부가 판자처럼 막 딱딱해지면서 배가 막 아파요. 장티푸스 환자가. 그러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이래 말하면 장출혈 또는 장천공이라고요. 장티푸스 환자가 배가 아파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나타났다. 이래 말하면 장출혈 또는 장천공 합병증이 가능성이 높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장티푸스는 세균이니까 치료제 뭐 쓸까요? 항생제 써야 되겠지. 그래서 항생제 이름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클로람페니콜이라는 게 항생제 치료제야. 이거 주는 거지. 그리고 또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절대 안정하고. 그리고 장티푸스는 몇 급 감염병이야? 2급 감염병이잖아.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들어가잖아. 그래서 격리도 해. 격리도 해.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설사도 막 하거든. 그래서 산이나 가스가 많은 음식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좋지 않아. 그런 거 먹으면 설사 더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름기, 지방 같은 거 주는 것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설사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마. 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2급 감염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금 구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수인성 감염병이니까 토해 또는 토물이나 대소변 설사한 거 이런 거를요 그냥 버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균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물이나 대소변을 버릴 때는요 먼저 소독을 먼저 하고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럼 이때 뭘로 소독하면 됩니까? 참고로 이때 소독하는 게 크레졸 이런 데다가 소독을 하고 버리는 게 좋아요. 크레졸 또는요 석탄산수 해가지고 이거는 하수도 청소하는 소독약인데 주로 환자의 객담 이때 휴지에 싼 거는 소각하면 되는데 휴지에 안 싸고 가래를 뱉어졌어. 그럼 그 가래에 있는 균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크레졸이나 석탄산수에 담궈가지고 균을 죽이자고요. 객담 그리고 또 대소변 그리고 또 토물 객담 대소변 그리고 토물 토한 거요. 그리고 또 그 환자가 사용했던 변기 소독 이런 거 할 때는 크레졸과 석탄산수라는 소독약에 조금 담가놨다가 균을 죽이고 버리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환자는 설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죠? 설사해. 그럼 설사하니까 항문 주변이 어때? 헐어 있겠죠. 빨갛게 헐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를 청결히 유지해서 뭐를 막자? 피부가 헐어 있으면 껍질 벗겨지고 상처 나면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욕창. 그래서 피부의 청결을 유지해서 욕창을 예방하자.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장티푸스 좀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장티푸스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장티푸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뭐라고 한다? 여기 밑에 중요합니다. 자, 이 테스트의 이름을 비달 테스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장티푸스 테스트를 뭐라고요? 비달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비달 테스트는요, 아까 조금 전에 DS,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SD, 성홍열은 틱 테스트, 결핵은 투베르쿨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피부에 얇게 포를 떠서 물집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하는 검사라면 장티푸스를 알아보는 비달 테스트는요, 피검사야. 그래서 혈청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비달 테스트 하는 거는 피검사를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비달 테스트 하면은 장티푸스. 그것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균성 이질 나왔죠. 자, 세균성 이질은 여러분, 이거는 콜A 장파 세장 할 때 세균성 이질이지. 이것도 세균이야. 수인성이야. 그럼 수인성 감염병은 제가 아까 다 말했잖아요. 음식이나 물이라고. 그러면 증상, 치료, 간호 할 거 없어. 다 비슷하니까. 설사하고 토하고 배 아프고 다 들어가니까.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요. 세균성 이질은 변의 특징이 나타나요. 변에서 혈변을 보여요. 혈변을 보이는데 안에 캐러멜 녹은 물처럼 약간 점액 같은 게 찔하고 섞여 있어. 그래서 점액이 섞여 있으면서 고름 같은 게 조금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피뢰가 섞인 변이에요. 혈변이라고. 자, 키워드 점액이 있고 그리고 고름 비슷한 게 막 섞여 있고 혈변을 보인다. 점액성 혈변 이런 말 나오면 이때는 뭘 의심한다? 이질을 의심합니다. 그게 세균성 이질이든 그냥 이질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 이질하면은 점액성 혈변 이런 거 떠올리실 거.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콜레라 적혀있죠. 콜레라. 자, 콜레라는 여러분 콜A 장파 세장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뭐다? 수인성이라 그랬지. 수인성은 감염 경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이나 물 똑같다니까. 그리고 중간 녀석은 누가 한다? 파리가 한다니까. 장티푸스하고 똑같지. 자, 그런데 이 모든 수인성 감염병은요 토하고 해요. 다 토해요. 그런데 이 콜레라는요 엄청나게 토를 많이 해요. 엄청난 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엄청나게 심한 구토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에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구토와 설사를 그냥 위로 쏟아내고 밑으로 쏟아붓고 막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콜레라예요. 그리고 이때 설사가 어떤 설사가 하냐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쌀뜨물 같은 설사를 콜레라 환자는 보여요. 쌀뜨물 설사 하면은 콜레라예요. 되셨습니까? 콜레라 하면은 쌀뜨물 올리셔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를 이렇게 하고 구토를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배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배가 좀 아플 거라 생각이 들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콜레라는 배는 안 아파요. 배는 거의 경미하거나 안 아파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쌀뜨물 같은 설사, 심한 구토 이런 걸 하는데 배는 안 아파요. 그게 콜레라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내죠. 다 쏟아내니까 뭐에 빠지기 쉬울까? 탈수가 일어나기 쉽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콜레라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요? 콜레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나 간호나 이런 거를 물으면 이때 뭐라고 해야 된다?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갔어. 근데 물만 빠져나가진 않아. 물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 그럼 내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죠. 그러면 빠져나간 만큼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줘야 돼. 즉 수분 전해질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또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자, 심한 탈수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물어도 수분 전해질 균형이에요. 되셨습니까? 또는 심한 설사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말해도 수분 전해질. 심한 구토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물어도 수분 전해질.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리케차라는 게 있어. 자, 리케차. 자, 리케차는 덜 진화된 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리케차는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리케차로 인한 질환, 병원체 중에서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리케차 있거든요. 이 리케차 때문에 생기는 게 세 가지가 뭐다? 발진, 티푸스 하면은 리케차 떠올려. 그래서 얘는 쥐가 매개할 겁니다. 발진 티푸스. 그 다음 또 발진 들어가면 돼. 똑같은 발진. 발진열 하면은 리케차, 쥐 같이 떠올려야 돼요. 이것도 쥐가 떠올려야 돼요.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쯔쯔 가무시증. 쯔쯔 가무시증. 자, 이거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 리케차.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쥐. 그리고 또 특히 쯔쯔 가무시증은 쯔쯔쯔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지 않나? 찐득이 이런 게 리케차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리케차성 질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 가무시증. 됐죠? 끝.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여백에 제가 하나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쥐가 중간중간에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쥐가 매개하는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하는 게 여기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만 옮겨 적죠. 글씨가 좀 작은가요? 자, 쥐가 매개하는 질환 하면은 먼저 쥐는 여러분 어때? 꼬리도 막 길면서 막 사람 눈 쳐다보면서 사람만 탁 가거나 하면 어때요? 샥 들어가 버리지. 꼬리 확 감춰 버리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 패스트 빠르다. 쥐는 빠르다. 패스트 하는 거 쥐가 옮겨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패스트. 그리고 또 아까 말했죠. 발진열. 그리고 또 발진티푸스. 그리고 또 자, 우리가 풀밭 같은데 들어누워서 막 자면 안 돼. 성묘하고 나서, 벌초하고 나서. 이때 들쥐 배설물 때문에 옮을 수 있는 게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또는 쯔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참고로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눈도장으로만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성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병입니다. 그럼 왜 성병이라고 할까? 성접촉 때문에 얻게 되니까 성병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성병은 성접촉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거를 좀 다르게 말해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 박스 밑에 보시면 매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성이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성접촉이 중간 역할을 해서 감염이 생긴 거라고요. 즉 중간에 파리가 옮기고 쥐가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성접촉으로 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성병인 거지. 성 때문에 옮는 거니까 이거를요 성매개 감염병을 앞에 성자가
섹슈얼 뭐 이런 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STD라고 합니다. 그래서 STD 하면은 성접촉 때문에 생기는 성매개 감염병, 일명 성병을 말한다는 것.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 자, 다음 중 STD 질환에 속하는 것은 또는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말 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물어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B에 볼까, 여러분? B에 보시면 관련 법규 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염병 법상에 성병들은 다 대부분 몇 급 감염병에 들어갔다? 4급 감염병에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성매개 감염병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4급에 집어넣겠다 한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자, 여러분 성병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인질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을까? 성병의 인질이 성병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인질 들어가. 그 다음에 매독도 성병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매독도 성병이야. 그 두 개는 알아주세요. 인질, 매독 들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있죠. 자, 이거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거 뭐더라 여러분? 이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를 HPV라고 했는데 HPV. 자, 이거는 이 바이러스는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남자에게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그냥 자기는 그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치료만 하면 돼. 그런데 남자에게 있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성접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접촉을 통해서 여자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지. 그래서 얘도 성병에 넣겠다고요. 성접촉으로 옮으니까. 여자에게 갔어. 그럼 이 바이러스가 여자에게 갔을 때는 남자한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갔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를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어디를 좋아한다? 어디를? 자궁경부를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자궁경부에 가서 자궁암을 유발한다 그랬거든요. 자궁암을.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하면은 자궁경부암 떠올라야 돼. 그럼 왜 이게 생겼다? 남자와의 성접촉 통해서 옮는 거라서 성병에 넣겠다고요. 성병에 넣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질, 매도, 그 다음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거는 성매개 감염병에 들어간다. 되셨죠? 3개 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자, 클라미디아. 그냥 이름만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클라미디아. 성병에 걸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성기 단순포진. 여러분 성기에 이 봐봐. 그림에서 막 덕지덕지 막 붙었지. 이런 거, 이런 질환들, 이런 게 막 붙어 있어. 그럼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성기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성병인 거 아시겠죠? 그죠? 성병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성기, 남자 생식기 봐봐. 여기에 좀 짓물러 있지. 짓물러서 헐어 있어. 헐어가지고 여기가 약간 물러요. 약간 물도 진득진득하니 막 진물 같은 게 질질 흐르면서 물러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성하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성병이야. 짓물러서 패여져 있는데 거기가 물이 질질 나면서 헐어 있어. 그런 상태를 연성하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병이야. 그래서 성병에는 어떤 거 들어간다? 매도, 임질, 그리고 사람 유두종 3개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큰일 났다. 클라미디아. 큰일 났다. 어디에? 성기에 연성하감이 생겼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기 밑에 그림 봐봐. 촘촘하게 생겼지. 여기 막 촘촘하게 들륵득지 붙어있지. 그래서 촘촘하게 생겼다. 첨규콘딜롬. 촘촘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성감염병에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매도, 임질, 사람 유두종 그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병에 걸리면 큰일 났다.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왜? 성기에 연성하감이 촘촘하게 바뀌었더라. 촘촘하게 생겼더라.
첨규, 콘딜롬까지 해서 7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에이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에이즈 안 들어갔어요. 7가지만 규정했습니다. 봐주실 것. 자, 그러면 성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성병의 개요입니다. 성병의 개요. 위로 올라가십니다. 별표하시고. 자, 성병은요, 특징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까 장티푸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가 있었어요? 장티푸스는 파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내염 이런 거 누가 옮겨? 모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성병은 중간에서 파리가 다른 사람한테 성병 옮겨주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모기가 옮겨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병은 매개물이 없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직접 전파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접촉으로 옮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옮는 전파는 뭐라고 할까? 간접 전파 이런 말을 쓰겠죠. 근데 얘는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야. 그리고 자,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너무 스마트하게 생겼어. 남자가 너무 점잖게 생겼어. 젠틀해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바깥에서는 어떤 짓을 하고 다니지 몰라? 사생활 어떻게 알아? 물란한지. 그런 사람이 성병이 여기 있는 성기 모습 봐봐. 이런 성기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험상궂게 생기고 옷도 막 좀 허름하게 입어가지고 좀 이상해 보여. 저 사람 성병이 있을 것 같아 해도 그 사람 이런 거 없을 수 있어. 겉으로는 모른다고. 겉으로는. 그래서 접촉자 발견이 어때요? 어려워요. 찾아내기가 힘들어. 겉으로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리가 어렵죠. 결핵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잖아. 기침하고 열나고 뭐 이러면 찾아낼 수 있잖아. 코로나 어느 정도 의심 증상 있잖아요.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성병은 접촉자 발견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워요. 발견이 어려우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병을 앓고 있을 때는요, 성병 환자한테 어떻게 희망을 줘야 돼. 성병 환자한테 아유 무서운 질병이라고 막 무섭다고 겁만 줘버리면 환자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 화가 나면서 보복 심리라고 해야 되나? 또는 화풀이 심리라고 해야 되나? 나만 걸릴 수 없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다 퍼뜨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성병 환자한테는 무서운 질환이라는 걸 알려는 주지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돼. 그래야지 꾸준히 치료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덜 옮기고 자기도 빨리 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성병 환자를 간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말하면 꾸준히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죠? 3번은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